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슈들 이후에도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슈도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12월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조절할지, 거기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펼쳐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 먼저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무리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다우 지수 약보합권으로 맞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3대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매도세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타났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다시 이제 장중에 본래 위치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굉장히 또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주 중심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내에서도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IT 섹터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에너지 섹터가 이제 0.6%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10월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지만은 실제 반도체 지수 그리고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악재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국내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을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 즉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지난 10월에서 다소 안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 직후부터 이제 공격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현재 중국 증시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은 이런 금리 정책이나 어떤 경제적 상황보다도 사회적 정책 내의 분위기들이 큰 좌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을 좀 돌아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다우 지수 기준 13.95% 급등을 하면서 월간 기준 1976년 1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월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10월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요. 10월에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는 이제 10월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제 악재 속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벌어졌다는 점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반부터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이 기술주들은 대부분 30% 넘게 하락을 했던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이미 이제 증시 자체에서 시장의 방향성들이 이제 긴축의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들로 인해서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난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은 약 7.9%,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의 상승분이 이제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 중심으로 해서 13.94% 상승을 했다는 점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제 고배당주들 그리고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다우존스 지수 종목으로 이제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눈이 몰리고 있다는 점들은 결국은 이제 현재 시장 자체의 불안성, 그리고, 강달러 현상을 따른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들의 축소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달러의 패리티가 또 깨어진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당 7위안화 이상으로 지금 초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 지표상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국에서, 즉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굳이 어려움을 찾아서 이머징 시장을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환율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각국에서는 긴축 움직임들을 다시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빅스텝을 한번 진행을 한 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역전 상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또 굉장히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자금들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각국에서는 크고 작은 이제 경제적 이벤트, 그리고 자금난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 악화될수록 상대적으로 견고한 미국 시장으로 회귀 현상이 강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지난 10월 동안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월간 변동률이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지수들이 상승으로 조금 전환을 했다는 점들은 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연일 재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반발 매수세들이 유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FOMC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에 또 다시 상승을 했던 원인은 FOMC를 앞두고 있는 시기임에는 확실하지만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강달러 현상에 대한 각국에서의 경각성 인식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특히 이제 글로벌 IB들은 현재 시점이 이제 지난 10월과 앞으로 다가올 11월이 현재 시장에서는 베어 마켓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IB들의 발언에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는 많이 좌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이제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그보다 뻔한 상황이고요. 만일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발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단기적인 변동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난 10월 한 달을 돌이켜 본다라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여전히 약세장으로서 영향을 받치고 있지만은 상승 전환에는 어느 정도 기피는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전자산들, 그리고 대형 종목들과 고배당주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된 것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 좀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지난 10월장에 대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가올 11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좀 수급적인 측면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11월 장세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악재성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도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요 외교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시 전환점이 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15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승기를 계속 잡지 못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패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무기, 즉 이제 더티밤을 비롯해서 전략무기들에 대한 사용 가능성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제 실제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각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한 행동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해소가 된 다음에서야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비롯해서 각국의 물가 영향들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정상회담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을 토대로 앞으로에서의 전쟁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21일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 어느 정도 위신이 있는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자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부실한 운영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 또 보이콧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월드컵 자체가 가져오는 어떤 경기 부양 형태는 좀 적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카타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정부 지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이제 각국에서는 긴축 움직임의 동향을 또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성의 변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 또 이 8월의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군사 도발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통해 강행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시 장세가 조금 하락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죠. 이제 11월 FMC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빅스텝 이후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23일 날 또 이제 11월 FMC에 대한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이는 이제 FMC 결과에 대한 부분들 좀 빠르게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12월과 그리고 내년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10일 날 이제 중국의 광군절이 또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일과 28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또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주들이 또 관련해서 또 소폭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들을 추적하시기 전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광군절이라든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 10월부터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가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를 발표라든가 이제 수출 지수와 같은 이제 주요 지표들이 좀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과 같은 이런 민감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차후 이제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는 이 둘째 주의 지표들을 좀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또 대비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2주 차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결국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닝 시즌이 주로 이제 2주 차, 3주 차에 또 이어서 또 산재를 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또 24일 날 또 이제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좀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 옥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변동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11월 전략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를 즐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지만은 오히려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오히려 섹터 중심의 매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의 확보가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월에 남아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어제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이제 FMC가 이제 당장 내일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결국 이제 섹터보다는 종목 중심의 매수가 좀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앞서서 지난 10월 동안 했을 때 1976년 이래 월 상승률이 최대 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로 이 커플링이 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기술주로 좀 더 유입이 되느냐, 즉 이제 나스닥 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우존스 지수를 고집하느냐라는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의 중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조금 유의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좀 한 번 더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들은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연결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국내 증시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국내 지수 1% 넘게 좀 상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3% 이상 상승하는 영향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큰 이슈 없이 개별 테마 이슈로 여러 테마가 상당히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이수화학의 상한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날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세비캠, 금양, 아바코, 한농화성 등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 내내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수화학은 꾸준한 상승 속에 장 마감 직전 상한가를 진입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 또한 11월 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우디 순방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새로 기록하면서 13.61%의 상승한 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한미글로벌은 5장인 1시께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파 등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가볍게 넘으면서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네옴시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식량난에 빠지자 유엔과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이 중재 속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약 120일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출 협정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이 다가오는 기한이었는데요. 이 기한에 맞춰서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식량 관련주들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식량주의 대장격인 종목으로서 한일사료와 신송홀딩스 그리고 고려산업 등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외에도 화천개개가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24.63% 상승을 했고요. 나노는 독일 EMBW SCR 촉매 공급 계약으로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금양의 경우에는 지난 콩고민주공화국 리튬 광산 투자 소식이 재조명이 되게 되면서 12%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금리 결정이라는 어마무시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 또 잭팟이 터졌다고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날짜였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발전사인 잭팟 그리고 폴란드 전력공사와 원전을 짓는 사업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지난번에는 좀 반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원전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터져서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6시 부근에 한 속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1차 수주의 고배를 마신 내용과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원전 협력 MOU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수주 소식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을 기점으로 약 13년 만에 전해진 대한민국 원전 수주 소식인데요. 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폴란드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이창양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 양해각서에서는 한국 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에너지기업 제팍,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추진하는 폴란드 퐁트누트 지역에서 원전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폴란드 퐁트누트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한국형 원자력
전력 발전소를 짓게 되는 내용인데요. 앞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원전 6기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의 기존 원전 계획이 에너지 정책 2040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폴란드는 지난번 역대급 규모의 방산 장비 수입에 이어서 이번 원전까지 대한민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만큼 이번 이슈를 기점으로 아주 눈여겨볼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한 번 짓는 것이 끝이 아닌 유지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아주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주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원전 관련 테마는 이슈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대장적 종목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대내외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지까지는 상당한 출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걸맞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도달 시에는 매도하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원전주의 공략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이슈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오늘 원전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슈에 의해서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이 폴란드가 이번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에 맡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지 상황에 맞는 설계 능력과 그리고 우수한 원전의 안정성과 해외 원전 수출 중에서 톱을 달리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에 걸맞게 현대건설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중 24기 중 반절 이상인 14기를 완공하면서 이미 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충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기술 자립도가 100%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외주를 주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도 단독 건설이 가능한 기술력 또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또한 0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 게 바로 이 현대건설입니다. 한국형 원전이 첫 수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달성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건설 중인 7기의 원전 중 5기가 이 시공사 대표로 미래의 원자력 산업인 블루오션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건설부터 해체까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대단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주 이슈화되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있죠. SMR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보유 중입니다. 이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과 개발과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중이며 세계 시장과 북미 시장 참여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아주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4박 6일 사우디 일정에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동반하는 만큼 1차적인 기대감의 단기간 급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주 공략 방법처럼 현대건설 또한 주가의 출렁임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가격에서 진입을 하든지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걸린 직후 강하게 상승을 치고 올라가지 않고 VI가 걸린 시점에서 시장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의 경우에 과감하게 익절을 하신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금 진입하는 전법을 구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입가는 35,000원 아래에서 진입을 하시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만 원을 보고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슈와 함께 살펴본 오늘의 종목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이 전략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탄력적으로 가격 전략을 펼쳐가시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 장 작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 초반 혹은 오후까지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원전 사업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주도 섹터로 장 초반 강한 수급이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섹터 대장적인 종목들인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좋을 전망인데요. 두 섹터의 큰 공통점은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라 지난 증시 속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간 보여줬던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매크로 이슈에 아주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네옴시티에 관한 호재가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이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10%나 15% 등 심리적인 저항이 부딪히는 수익률 부근에서 한 차례 정리 후에 테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보인다면 진입 타점을 다시 잡는 전략을 잡는 게 아주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2, 3등주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혹은 장 초반 짧은 상승 속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 네옴시티는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원전 관련주들은 폴란드를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구간 수익권에 도달하시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장전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국내 증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국내 증시 중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또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또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 반도체주들의 특징이 좀 있었죠.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부진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까지는 부진하다, 굉장히 부진하다, 가격적으로 좋지 않다. 실적 우려감들이 막 먼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22년도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을 했죠. 삼성전자 놓고 본다라면 연초에 한 8만 원 정도였다가 저점이 5만 1,8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초 같은 경우 13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업황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내년 한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분위기 다시 좋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28일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7%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7.33%. 하이닉스는 목요일도 하락을 좀 크게 했거든요. 이틀 합쳐서 11%가 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라면 치킨 게임 우려감이 다시 나왔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설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줄여가겠다. 당연하죠. 생산이 좀 줄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가격을 좀 잡아놓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투자와 생산 모두 사실은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전에 반도체 회사들이 크게 봤을 때 한 6개 정도 회사가 있었는데요. 한 3개 정도가 없어졌죠. 지금 3개 남았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쪽으로는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살아남는 시간 동안 가격 경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 다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본다라면 이 업황은 바닥이다. 확실히 좀 반등은 내년 2분기 정도에 한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감은 하루 정도에 어느 정도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주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끝났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달러와 소폭이지만 강세가 됐고요. 국채금리도 강세가 됐고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주들도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해결이 돼야지 FOMC에서 지난번 FOMC처럼 매파적인 전망 발언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좀 편안하게 끝난다라면은 반도체주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고요. FOMC에서 좀 출렁이는 발언, 사실 가능성은 FOMC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FOMC는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끝난다라면 다시 반등, 좀 출렁인다라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던 반도체 대형 IT 업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업황과 더불어서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이슈들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주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낸드와 디램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낸드죠. 낸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업황이 부진해도 흑자입니다. 이익을 내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와 디램 업황 부진해도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좋죠. 돈이 많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만약에 한다라면 삼성전자는 승자 쪽으로 살아남겠죠. 삼성전자만 115조 원 정도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낸드와 디램도 흑자라는 부분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굉장히 많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추가적인 M&A, 하만, 그리고 암 얘기도 나왔었죠. ARM 얘기도 나왔었는데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M&A를 충분히 추진할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휴대폰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반도체 좋지 않았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좋았었죠. 이렇게 다양화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면 실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조금 더 좀 좋아진다.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FOMC가 좀 무난하게 끝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121선에 살짝 부딪히면서 조금씩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매우 매력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 박스권이죠. 67,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자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이야기를 또 해드렸지만 FOMC 회의라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텐데 여기서 저희가 챙겨가야 될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미국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10월에 한 14% 정도 다우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싶었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달러화의 트와 채권 금리가 소폭 강세입니다. 달러가 전일 국내가 1424원 30전으로 끝났는데 약 한 2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변동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기술주들 분위기 좋았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제의 좋았던 기술주의 상승 분위기를 오늘 이어가기는 조금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기술주는 좀 일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냐?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FOMC가 큰 이변만 없다라면 반도체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가 좀 편안하게 넘어간다라면 기술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FOMC는 분명히 잘 봐야 되고 오늘 시장은 어제만큼 좋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시장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SOE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장의 변동을 조금 해지하고
높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오일 같은 경우는 3분기 업황이 부진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이 부진했고요. 중국에서의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출 가격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9월달 10만 5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8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증권사들 평가가 선방했다 정도의 평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근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죠. 이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공유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항공 여행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난방유, 항공유 모두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이 3분기 부진보다는 확연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펙에서 지난 밤 미국 증시에서 오펙에서 전망을 했죠. 원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관련주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본다라면 S-오일은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싸죠. 전저점에 거의 가까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이 배당도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8.5%에서 한 9%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연말로 가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고 이익단도 올라가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좋아진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S-오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S-오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특징적인 종목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장전에 만나 뵙기 때문에 오늘장 작전도 좀 여쭈어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장도 사실 미국 시장처럼 눈치를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눈치 게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눈치를 그럼 어떤 거를 눈치로 보느냐? 환율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한 2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혹시라도 장중에 조금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꺾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꺾인다 그러면 기술주 조정의 폭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눈치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술주들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FOMC가 끝나야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FOMC 금리 인상을 못 맞춘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이후에 전망,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FOMC의 그런 전망이 매파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FOMC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눈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면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들에 집중하자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장 작전까지 챙겨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최근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적어졌다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격 변동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가 테마적인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 테마적인 종목 이외에도 실적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탕사주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마주는 짧게 주가의 흐름을 받는 반면에 상사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가깝게는 이러한 종목들의 플레이는 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산해서 생각을 할 점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되려 접근이 낮다는 점이겠고, 이 신재생 에너지 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외부 변수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도 그렇지만은 하원도 중간 선거 단계에서 지금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들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 면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대응은 우선 그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우선은 비중 조절이라도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중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30%라고 하면은 이것을 한 15% 정도까지 줄여두고 이 외부 변수가 좀 제거가 되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다가 반대로 좀 외부 변수가 제거되면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까지 해서 단가를 더 주고라도 접근을 하는 그 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접근할 때도 비중에 대한 조절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더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고려하되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천연가스의 상승이 있었고 미국의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가 다시금 5년의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WTI 12월 인도분은 배럴당 1.92% 내리면서 86.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이슈와 더불어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딱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짧게는 매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장중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고 해석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주목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그리고 외부 변수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또한 중간선거의 외부 변수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으로는 2,683억 원, 이 수치는 저번 분기 대비해서 1.6%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11%대 초반이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했을 때 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섰다는 점은 이제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 개선, 비용적인 측면에도 고정비라든지 그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실적과 관련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임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이 나가는 환경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향해 매출이 확대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구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출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 해상 운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운임의 하락 측면까지 함께 고려돼서 영업이익률이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계속 3분기도 지속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태양광 모듈의 단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형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보면 3분기에 좋은 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즉 여기에서 결론은 외부 변수, 즉 중간 선거가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그 최종적인 결정이 나면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쫙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요인은 4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기에 외부 변수 안에서 주가가 조정 나오면 매수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7,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만큼 체크포인트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시즌 여전히 진행 중인데 나온 실적들을 좀 돌아봤을 때 대부분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현재 그 3분기 실적 시즌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매출의 볼륨도 커졌지만은 마진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이 좋은 실적을 반영하면서 지금은 다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는 대형 IT 업체들은 실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IT 업체의 실적 부진은 그냥 단순히 이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 안에서 자금이 빠지는 그 측면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총이 이제 20위권 이외에 좀 중형주 성향을 가진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퍼질 수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막 매력적인 기업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테마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 아니면은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수급이 퍼지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장 같은 경우가 좀 개별주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강해왔기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시총 상주 쪽으로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개별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74억 원이 나왔습니다. 274억 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거래일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한 14% 정도 전환가액이 15,000원 정도의 전환사채 500 물량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물량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기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될 점은 10월 11일부로 이제 일본의 무비자 정책 같은 경우가 완전 시행이 되고,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가
10월 말 그리고 12월 초 노선의 재개 예정이다 보니까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예상치보다는 더욱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주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좀 수급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3,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오늘 파라다이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